학교 다닐 적 각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발작 버튼은 모를 수 있다 쳐도 교실에 있는 교탁이 온전히 선생님을 위한 물건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선생님 없는 시간에야 교탁에서 뭔 짓을 하던지 문제가 없을진 몰라도 걸리면 아주 엿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교탁에 올라가서 패션쇼를 하던 어떤 종류의 발광을 하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을 끄고 살아요. 걔네들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다 손치더라도 수업 시작 종만 울리면 제일 먼저 내려올 애들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들도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뭘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뭐 꼭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담임 선생님이시면 쉬는 시간 끝나기도 전에 들어오시곤 하세요. 당연히 이런 경우엔 수업 시간에 뭘 챙긴다거나 하신 게 아니라 선생님 눈에 거슬리는 애 잡으러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좀 빨리 교실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교탁 위에서 오만 가지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애들일 거예요. 종치는 거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이라도 종도 안 쳤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선생님 앞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반응하지 못한 건 단지 학생만은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 한들 감히 교탁 위에서 그 난장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 못하셨겠죠. 이쯤 되면 거의 눈치 게임쯤 되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이 이기긴 해요. 뭐 솔직히 우리가 먼저 움직였단들 교탁 위에서 뭘 하겠어요? 바로 뛰어내리자니 너무 높은 높이이고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자니 이미 그 사이에 선생님께 머리끄댕이 잡히곤 했으니까요. 처음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교실 앞문에 서 있던 선생님도 교탁 위에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1단계를 잡고 봤었어요. 정말 성격 급한 선생님쯤 되면 애가 다치거나 말거나 애를 교실 바닥으로 끌어내려요. 애가 갑자기 끌어내려진 격이라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머리칼이 선생님 손에 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머리가 뽑히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뼈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죠. 다만 보기에는 제일 위험해 보일 뿐이라 힘 좋은 남자 선생님들만 하는 재주였어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끌려 내려오면 욕설 가득한 잔소리 좀 들어먹고 선생님 회초리에 혼나고 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남자 선생님들이라고 학생들 무게를 다 감당할 만큼 힘 좋은 선생님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게 여자 선생님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탁 위에서 장난치다 걸린 경우엔 교탁 위에서 벌까지 다 받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수업 시간 내내 교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지만 이건 선생님께 어지간히 밉보이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했죠. 물론 쬐끔만 밉보인 경우라면 막 교탁에서 내려오려는데 교탁을 밀친다거나 내려오려는 애를 콕콕 밀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위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 옆에서 보면 거의 선생님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찌르는 모양새가 되어서 밀친다고 표현을 한 거지. 거의 느낌만 날 정도로 톡톡 건드리는 쪽에 가까웠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쯤만 되어도 올라가 있는 애 입장에선 충분히 위협이 되기는 하죠. 선생님이 꼭 내려가려는 쪽으로 못 가게 방해하면서 그러는 거라 더 힘들어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만 되어도 다행인 게 선생님이 걔를 상대로 장난식으로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이라면 그런 것 없이 내려오려는 애를 일단 교탁에 주저앉히세요. 교탁 위에 주저앉는데 봐야 대부분 내려가려던 모양새였다 보니 교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되잖아요. 그럼 지은 죄가 있으니 조용히 선생님 처분을 기다리게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일반적으론 그 상태에서 선생님 회초리에 몇 대 혼나고 내려오는 결말을 상상하는데요. 그게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당시엔 선생님 상대로 한 괘씸죄가 생각보다 무겁게 취급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랬으니 어떻게든 기합을 건너뛰고 체벌로 일을 마무리 지으려면 교탁 위에 올라가 뛰놀던 그 기백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손에 잡혔다고 조용히 교탁 위에서 무릎만 꿇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개기는 티가 난다 손치더라도 어떻게든 교탁 위에서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요. 교탁 위에서 얼마나 까불었는지는 일단 제쳐두고요. 선생님 손에 잡혀서 무릎 꿇는 자세로 이어졌는데 거기서 다리를 내려서 교탁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 쳐봐요.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선 개기는 걸로밖에 안 보일 거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못 내려가도록 허리춤을 잡아챘는데도 계속 어거지로 내려가려고 한다 쳐봐요. 정말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교탁 위로 올릴 정도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꾸역꾸역 내려가려고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선생님은 흔치 않으셨어요. 그럼 결국 회초리를 꺼내드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엔 없죠. 그리고 선생님이 특정 자세를 잡으라는 말도 안 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받는 체벌은 혼내는 그 대수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도 일단 움직이는 게 결국 더 나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교탁에서 내려온다고 꿈지락거렸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오는 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았어요. 내려온데 봐야 발끝이 닿을락말락 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교탁에 걸터져 내려오는 게 마지노선이었죠. 딱 그 정도가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정말 체벌하기 딱 좋은 자세란 말이에요. 교탁의 모서리 부분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아랫부분. 어느 부위가 되었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담 없는 부위들이잖아요. 게다가 거기서 더 바닥으로 내려서려고 했다간 선생님 회초리가 허리춤 위쪽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때는 회초리 종류에 따라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대수로만 따지면 좀 억울해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 말도 없이 꾹 참고 있다 보면 선생님 체벌도 어느 순간 멎어 있곤 하죠. 그리고 5대면 5대, 10대면 10대 이런 식으로 대수를 명확히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혼나는 것만 체벌인 거예요. 게다가 혼나는 이유가 워낙에 명확했으니 딱히 잔소리가 이어지거나 하지도 않았죠. 근데 걔도 불만이 없었던 게 지금껏 내려가는 와중에 혼이 났던 체벌이랑 그렇게 명확히 대수를 하달받은 다음에 받는 체벌이랑은 그 세기에서부터 전혀 다르게 이어졌거든요. 물론 내려오면서 혼났던 게 안 아프다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혼날 적에는 앞에 그것보단 훨씬 체감이 될 정도로 아프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으니 그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더 명확했겠죠. 그렇게 혼날 것 다 혼나고 나면 그제야 교탁에서 내려와 선생님께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야 좀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걔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한다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걔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안다면 그렇게 혼난 다음에 졸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요. 무슨 잘못을 했던지 일단 자리에 앉아 있어야 기회가 생기는 거지. 선생님께 붙들려 벌을 서게 되면 특이한 짓거리 하다가 혼나는 거라는 걸 수업 시간 내내 통감하게 되곤 했어요. 그럼 그 뒤끝저는 선생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